평소와 달리 유독 느리게 걷는 사람은 심리적 부담을 안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보행 속도 감소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특히 출근길 같은 일상적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걸음 변화는 무의식 중에 자신을 보호하려는 방어 메커니즘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뇌의 편도체가 위험을 감지했을 때 나타나는 생리적 반응 중 하나입니다. 느린 보행자는 주변으로부터 평균 23%더 많은 시선을 받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빠름을 효율성의 기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행인들은 스마트폰에서 고개를 들어 혼잣말을 하거나 짜증난 표정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이런 반응은 느린 사람에게 추가적인 심리적 부담을 주며 2018년 서울대 연구에 따르면 이는 사회적 불안감을 37%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느린 걸음은 종종 과거의 트라우마와 연결됩니다. 심리학에선 이를 재현 현상이라고 부르며 무의식 중에 과거의 상처를 현재에서 다시 경험하려는 심리적 기제입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 부모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목격한 사람은 그 당시의 충격적인 순간을 재현하듯 걸음을 멈추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뇌의 해마가 저장한 기억이 현재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입니다. 손에 쥔 찢어진 편지 조각 같은 상징적 물건은 내적 갈등을 상징합니다. 임상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68%의 우울증 환자가 결정장애를 경험하며 이는 보행속도 감소로 이어집니다. 깊은 한숨은 부교감 신경계의 활성화 신호로 신체가 스트레스에 대응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속도를 늦추는 현상입니다. 이는 마치 정신적 브레이크를 밟는 것과 같은 생리적 반응입니다. 빨간 신호등에서의 정지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신경과학 연구에 의하면 결정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 외부 신호에 더 많이 의존합니다. 교통신호가 정지 명령을 내리는 동안 이들의 뇌는 전전두엽 피질에서 갈등을 처리하는 시간을 벌게 됩니다. 2021년 서울시 연구에 따르면 우울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신호등에서 평균 1.3초 더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도시에서 느린 사람은 자연스럽게 고립됩니다. 사회심리학자 밀그램의 연구에 따르면 군중 속에서의 속도 차이는 사회적 배제감을 2.5배 증가시킵니다. 이때 뇌의 통각계 MTRX가 활성화되며 이는 실제 신체적 통증과 유사한 반응을 보입니다. 흐릿하게 지나가는 사람들은 마치 투명 인간이 된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하며 이는 사회적 연결감 상실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길가의 야생화 같은 작은 발견은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긍정심리학 연구에 의하면 미세한 아름다움에 주목하는 습관은 우울 증상을 40%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각 피질이 미세한 디테일을 처리할 때 도파민 시스템이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연물은 인간의 주의 회복 이론 (Restoration Theory)에 따라 정신적 피로를 줄이는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천천히 걷지만 미소를 지을 때 신체와 마음의 재조정이 일어납니다. 행동치료학 연구에 따르면 의도적인 느린 보행은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시켜 심박수를 평균 8% 감소시킵니다. 가로수 길을 걷는 행위 자체가 치료적 효과가 있으며 이는 숲치료 베이팅의 원리와 유사합니다. 보행속도 조절은 이제 방어 기제가 아니라 자기 조절의 적극적 도구로 전환됩니다. 옆에서 같이 걷기 시작한 노인은 중요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상징합니다. 2022년 고려대 연구에 의하면 속도 조정을 통한 공감은 사회적 유대감을 65% 향상시킵니다. 특히 세대 간의 속도 조절은 미러 뉴런 시스템을 활성화시켜 자연스러운 친밀감을 형성합니다. 이는 속도 차이에서 오는 고립감을 해소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로 공동보행치료법의 기초가 되기도 합니다. 낙엽길을 같은 속도로 걷는 다양한 사람들은 균형 잡힌 사회의 상징입니다. 도시계획학 연구에 따르면 속도 다양성이 높은 거리는 사회적 포용력 지수가 28% 더 높습니다. 이는 각자의 내적 리듬을 존중하면서도 공동체 의식을 유지하는 이상적인 상태입니다. 초반의 갈등이 해소된 이 장면은 심리적 유연성과 사회적 조화가 결합된 모습을 보여주며 다양한 속도가 공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합니다.